안녕하세요, 까만 형.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봤는데 이거 아니지. 아, 까먹었어, 미안해. 네? 감이 안 산다. 방송 감이 죽었네 이제. 일단은 이 장소를 협찬해준 네. 우리 문성기 대표에게. 네, 문고추 대표님. 네. 문고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뷰 차량은 볼보 XC60 D4 모델.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재는 XC60의 디젤 모델을 D5 모델만 팔고 있는데 오너분들이 추측하시는 걸로는 볼보 코리아가 이제 뒤통수를 깠다. 볼코가 처음에는 XC60이 이렇게 잘 팔릴지 모르고 XC60 D4 모델을 작년에 이제 출시하고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치 주문 받으면은 또 뭐 이제 주문해가지고 두 달 뒤에 이제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팔다 보니까 XC60이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문이 막 늘어나니까 이거 볼보 코리아가 생각을 한 거죠. 기회다. 이거 땡길 수도 있겠다, 돈을 좀.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해외에는 D4 모델보다 D5 모델이 더 안 팔려요. D4랑 D5 차이가 이제 엔진 마력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터빈이 하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죠. 두 개냐 하나냐. 근데 해외에는 사실 유럽에서는 마력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걔네들은 다운사이징한 엔진을 더 선호를 해. 왜? 그렇죠. 다운사이징, 걔네는 배기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볼보 코리아에서 아도를 찍어서 가져오기에 D5 모델을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쇼부를 치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올해 초에 D4를 갑자기 단종을 시켜버리고 D5만 팔아. D5로 다 바꿔버렸는데 D4에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 올랐게요? 얼마나 올랐죠? 30만 원? 휠도 1인치 더 커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요새 월드컵 기간이잖아. 그렇죠. 지금 침대 축구로 유명한 이케아를 잘 만드는 스웨덴의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렇죠. 월드컵 지금 테마에 편승하려고 지금 하시는 아니 거예요? 볼보 코리아 저기 그 담당자분께서는 이번 축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쨌든 생각을 했겠죠. 걔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쓰고 물건을 땡겨 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종류를 갖다 놓으면 재고를 쌓아놓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부담감에 이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존까지 볼보라는 자동차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었고 많은 판매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볼보 역사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볼보 역사는 얘네들이 설립된 거는 1927년도에 설립이 돼 있다고 얘기는 돼 있어. 아, 볼보가요? 네. 근데 실제로는 1924년부터 볼보가 시작이 됐다. 볼보 창시자 중에 그 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랄슨. 예. 그 친구가 그 가브리엘스라는 옛 회사 동료를 우연히 가재를 파는 식당에서 만났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다가 What's up?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야, 우리나라에도 스웨덴, 우리나라에도 차를 좀 만들면 안 돼? 언제까지 맨날 미국 차만 탈 거야. 3년 만에 차를 만들어서 1927년도에 첫 볼보 자동차가 출고가 돼. 네. 당시 차 이름은 OV4라는 약간 그 오픈카스러운 그 옛날 차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20마력대의 차가 네. 첫 출시가 돼요. 자동차를 그때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가 엄청나게 출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걸 성공을 시켰어요. 약 2주 동안 2,300대의 계약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나름 반응이 괜찮았던 거지. 근데 문제는 세계 2차 대전이 빵 터지면서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계약자들한테 차가 가지 못한 거야. 어쨌든 그러면서 미국에도 스웨덴의 차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스웨덴의 그 볼보라는 차를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전이라는 것보다는 스웨덴 쪽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철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볼보의 그 엠블럼, 볼보 마크가 그 남성을 향하는 듯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위로 돼 있고 그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남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 철의 강국이라는 뭐 그런 느낌을 스웨덴에서 그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로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약간 발견했어. 직원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야, 이 직원들이.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얘네들이 개발한 게 뭐였냐면은 3점식 벨트를 개발을 했어. 3점식 벨트가 볼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예요. 이거를 볼보에서 특허를 냈어.
근데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야, 다 풀게, 다 써 니네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양산차들이 다 3점식 벨트를 사용하고 있는 게 볼보에서 첫 특허를 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우리 CF 이런 거 본 적 있죠. 1층, 2층, 3층, 5층, 6층, 7층까지 그쵸. 차로 딱 세워놓고 맨 아래에 있는 차가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찌그러져 있지 않은.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게 2020년대까지 자신들이 사고로 죽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 안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시작이 되었다. 저는 볼보 C30이라는 차를 좀 탔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제 차를 좀 타고 다니셨는데 네. 어머니가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상황에서 5톤 이상의 차 화물차에 받쳤어요. 안 다치셨나요? 안 다치셨어요. 아우. 엄마 병원을 갔는데 엄마 사고 났어가지고 갔는데 아무 문제 없으시고 어쨌든 그 C30은 결국은 폐차를 하고 네. 말았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XC60을 지금 며칠 탔잖아요 사실. 네. 근데 스포하지 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빨리 나가가지고. 나머지는 차를 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차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야지. 인제 스피디움에 요새 날짜를 스케줄을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렌토도 탔고 바로 연결해서 볼보 XC60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신 이 8단 미션이 오는 내내 탔는데 매우 만족스럽게 차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한계 주행 상태에서도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소렌토 차량을 방금 전에 차를 탔었거든요. 그 두 대간의 빗길에서의 기록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뒤에가 아까 전에 소렌토를 타서 바로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국산차와 수입차의 비교 자체를 조금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이것도 돌긴 도네요. 예, 근데 느낌이 달라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오늘 빗길에서도 상당한 기록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자, 빗길 제동. 제동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방금 전에 차를 탔었던 그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같은 8단 미션이지만 거의 멈췄다 가는 수준이었는데 얘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침없이 갑니다. 벨트가 순간적으로 꽉 잡아버리는데 그만 잡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로 지금 생각을 했는지 벨트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꽉 물어가지고. 자, 물길이 흐르는 곳에서 거침없이 그냥 치고 나가요. 야, 대단합니다. 자, 전자제어가 언더스테어가 살짝 나면서 제동이 살짝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나네요. 브레이크 제동하는 느낌보다는 구동력을 제어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구동력을 제어해서 마치 엔진 브레이크가 거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좀 차를 언더스티어가 덜 나게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느낌이 나요. 또 브레이크. 벨트 죽은 것 같아. 남아줘. 자, 어떻게 보면 아까보다 비가 사실 좀 더 오는 상황인데 야,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움직임만 얘기하면은 차는 뉴트럴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언더스티어가 상당히 최소화되는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굴림 방식이 뒷바퀴도 꽤 많이 굴려주고 그런 느낌이 나요. 구동 느낌으로.
아, 차가 너무 안정적이어가지고 재밌어요. 야, 빗길에서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직선 스피드 한번 볼까요? 빗길 직선 스피드. 자, 지금 150. 자, 빗길 직선 스피드. 자, 거의 158km까지 갔는데, 자, 브레이킹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자, 너무 안정적이에요. 지금 빗길을 타고 있는데 차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는지. 미션도 괜찮습니다. 예, 특별히 로스 타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로스가 많이 적다 보니까 차 타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지금. 그 벨트는 제가 그냥 꾹 참고 그냥 오히려 그냥 좋다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꽉 잡고 있는데 몸을 안 움직이게 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제가 서킷에서도 차를 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버켓 시트는 아니지만 차량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잡아줍니다. 드라이버를 운전하기 좋게끔 잘 잡아줘요. 이거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흠잡을 게 없어요. 지금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흠잡을 만하면 이 벨트? 너무 쉬워요. 운전하기 너무 쉽습니다 진짜. 자, 제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 지금도 드라이브 모드로 놓고 타는데도 로스 타임이 없어요. 상당히 빨라요. 이 로스 타임이 없다 보니까 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물길 흐르는 데가 상당히 안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브레이킹을 하면서 물길이 흐를 때 풀 가속을 가져가는데 아까 차 같은 경우는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 이 코너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매우 안정적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랙션 컨트롤을 지금 껐어요. 껐고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능으로 바꿨습니다. 다이나믹 모드 고성능. 자, 저장배를 끄니까 바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생기네요. 자,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기어를 제가 내리긴 내리는데 내려가진 않아요. 네, 내려가진 않아요. RPM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내려가진 않고요. 벨트 진짜 정말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기록이 많이 빠지겠죠. 자, 매우 한계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진입대 코너를 들어갈 때는 돌려고 하는데 가속 중에는 돌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어요. 비가 지금 엄청난 양으로 내리고 있는 와중인데 와. 어쨌든 이 미션은 수동 미션이나 오토 미션이나 둘 다 괜찮아요. 사실 이런 노면에서 후륜구동에 한 400마력 되는 후륜구동차를 탄다면은 거의 물론 재미도 있긴 하지만은 좀 많이 섬세하게 차를 타는 컨트롤 해야 돼. 얘는 그냥 없어요. 그냥 많이 컨트롤하지도 않고 그냥 막 밟아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제가 오늘 주행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사랑해주시는 그 배우 김사랑 님과 몸매의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골프계에 떠오르는 미니스타 정현우 프로. 가 선전하는 더클래스의 워시앤코트 제품으로 한번 이제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래스의 하이클래스 워시앤코트, 이 제품이 지금 저희가 요즘에 많이 광고하고 있는 모트라인의 마약왁스에도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SiO2, 요게 이제 유리막 코팅 할 때 들어가는 메인 성분인데, 그거를 이 제품은 카 샴푸랑 믹스를 했어요. 믹스를 해서 세차하기 전에, 자, 일단 1차로 물로 초벌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시앤코트를 사용해서 샴푸 한 번으로 얼마나 그 발수 기능을 톡톡히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야. 자, 지금 세차할 때 카샴푸 대신에 뿌려가지고 미트질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발수가 나요. 근데 이 워시앤코트 제품 자체가 사실 이렇게 카샴푸 용도로 원액으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르게 또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물기 닦으면서 세차가 다 끝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원액으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희석을 좀 하셔야 돼요. 희석을 하셔가지고 차 전체에 뿌린 다음에 그냥 물기 같이 한번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용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세차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뭐 얼마 안 있다가 차에 뭐가 조금 튀거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뿌려가지고 리터치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 제품 더클래스 몰과 그리고 모트라인 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히 일주일 동안 이 제품 구매하시면은 그 지금처럼 희석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편하라고 공병 2개를 같이 좀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 저희 제품도 그렇고 더클래스 제품도 그렇고 항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리뷰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XC60 D4 모델입니다. D4 모델이고, 원래는 우리가 사실 모트라인이 실내 편의성, 뭐 주거 공간 디자인들은 보통 이제 살짝 거르고 주행 관련으로 사실 많이 갔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얘를 디자인과 실내 편의성이라든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볼보는 디자인하고는 진짜 완전 사실 거리가 멀었죠. 거리가 너무 먼 브랜드 자체라는 거지. 항상 투박스럽고 각져 있고 맨날 못생긴 차 만들어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던 부분이고, 지난번 카이엔 탔을 때 내가 SUV 카이엔을 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 실내를 탔는데 내가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 그런 느낌이 만나는데, 이 녀석을 딱 만나서 첫 느낌을 딱 아침에 딱 타고 가는데 나를 뭐 마치 고급스럽게 어느 레스토랑에서 나를 대접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차를 탁 탔는데, 실내 인테리어 느낌이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맞아. 나 인테리어에 솔직히 별로 감흥 없는 사람이야. 7천만 원대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엄밀히 따지면 6천만 원대. 그래, 너무 고급스럽게 이런 공조장치라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트에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인체공학적으로 척추협회인가 무슨 이쪽에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앞뒤의 1열과 2열의 시트를 상당히 사람이 앉았을 때 편한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놨대요. 시트는 저도 100% 동감. 그래서 시트를 너무 편해가지고, 일단 시트 포지션이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미션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딱 올라와 있잖아. 위로 올라와서 기어본과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깝게 돼 있어. 그 스포츠카 위주로 나온 차들이 이렇게 가깝게 돼 있거든. WRC 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워서 주행할 때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 여기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딱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상당히 너무 가까워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높이가.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서 이 무릎을 딱 지탱을 양쪽으로 해주는데 내가 서킷을 이미 타고 왔잖아. 아 지금 보니까 그게 딱 무릎 높이네. 서킷을 타고 왔잖아 그때. 버켓 시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누군가는 좁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딱 내 운전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만들어지니까 양쪽에서 지탱해주는 느낌이 나니까 그날 서킷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굉장히 있었구나. 몸이 그렇게 쏠리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너무 괜찮았던 거야. 정면과 측면을 봤을 때 디자인이 되게 공격적이고 강력해 보이고 세련된 느낌이다. 내가 아는 볼보가 아니야. 여지껏 봐왔던 볼보 느낌이 아니었던 거지 디자인이. 나뿐만이 아닌 웬만한 우리 모터라인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 디스플레이 터치감은 사실 너무 많은 기능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할 수 들어가 있도록 있어. 해놓잖아. 그래서 운전할 때 혹시 좀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냐고 차주분께 이제 실사용자분께 여쭤봤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차에 적응이 되면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처음에 핸드폰 그렇지. 사면은 좀 뭐 기능 찾고 뭐 하느라고 불편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만 적응되면은 편한 거야. 그러니까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 오디오는 내가 느껴본 그냥 일반 야산차 중에? 순정 차량들 있지. 순정차 오디오 중에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보그 렌즈로버 보그 오토바이오그래피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았었거든. 그거를 뛰어넘어. 적어도 내 귀는 그렇게 느껴. 너무 좋아. 나는 뭐 맡기니까 나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들었던 스피커의 사운드가 아니었어. 맞아. 솔직히 후면 디자인은 그 예전에 항상 그 볼보의 그 느낌 있잖아. 테일램프. 그 느낌이 좀 아쉽더라. 전면과 옆면에 비해 뒷면 후면은 상당히 좀 아쉬운 느낌이 나고 전면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X3가 마치 X5나 X6를 본 듯한 그런 그 강하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그거에 반해 뒤에를 딱 봤을 때는 차가 소형차처럼 작은 SUV 그렇게 약간 보이기도 하더라. 근데 이 차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더라. 트렁크가 좁아. 좀 작은 느낌이 있어. 형 그때 우리 X3 리뷰할 때 뒤에 타가지고 트렁크에서 총평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 그때 형이 트렁크 진짜 넓다고 계속 그랬었거든. 음. 이 차 트렁크가 좁아. 근데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이 리어 서스펜션 방식을 조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해놨더라고. 보통 보면은 우리 앞에 쇼겁쇼바 들어가고 리어도 쇼겁쇼바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통은 스프링이 들어가잖아. 쇼바 그다음에 스프링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잖아. 따로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물려있거나 그렇지. 코일오버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얘 타입은 우리가 화물차에서 쓰는 타입인데 판 스프링. 미국 차에도 좀 이런 방식을 쓰는데 판 스프링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 얘 뒷서스가? 뒤에 서스펜션의 스프링을 코일 스프링을 빼고 판 스프링 방식으로 해놨어. 근데 이제 화물차들 우리가 아는 화물차들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얘는 가로로 돼 있어. 리어 로우암 쪽에다가 우와. 판 스프링을 대놨더라고. 그거 왜 그랬지? 그거는 아마도 거기다가 스프링을 놓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 그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거기 그 구조를 만들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아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차주분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 판스프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고속 영역에서 뒤가 조금 좀 탱탱탱탱 하는 느낌이 난다. 없지 않아 있긴 있어. 아 그래? 있어. 형도 느꼈어? 나도 그 느낌이다. 근데 뭐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불편하진 않더라고. 내가 뒷좌석은 안 타봤는데 뚱실님을 내가 뒷좌석에 한번 태웠었거든. 한번 타보라고 뒤에 느낌 어떠냐고. 그 양반을 탔는데 나 뒷좌석 느낌 너무 좋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볼보 하면 대명사 뭐야? 셰시. 셰시가 얘네는 되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돼 있어. 뭐 미드 사이즈, 뭐 울트라, 뭐 울트라 스테인리스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 그거를 되게 중요한 부위마다 하나씩 넣어놨어. 그리고 가장 보강을 강하게끔 셰시를 다 설계를 했고 중요한 부위에 강한 부위를 넣어놨어.
잘 넣어놔가지고 세팅이 되게 상당히 잘 돼 있는 느낌이야. 강하게. 서킷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 아, 구동 느낌이 그날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탔었거든. 정보 없는 상태에서 탔었는데 구동 느낌이 45대 55나 아니면 6대 4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후륜 구동 느낌이 살짝 나는 거야, 차가. 4륜 구동인데 후륜에 조금 적합한 느낌처럼 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코너를 탈출하면서 악셀레이터를 가져가는데 뒤에서 약간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더스티어가 나지가 않는 거야. 4륜 구동인데 전륜 방식의 4륜이면은 탈출할 때 약간 언더스티어 느낌이 나거든? 근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언더스티어 느낌이. 뉴트럴에 되게 가까웠었어. 그날 이제 나중에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는 50%밖에 가지가 않아. 맥시멈이 50이구나. 맥시멈이 50%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던 게 잘못 판단을 했던 거는 맞아. 근데 그 느낌을 냈던 이유가 있었어. 뭐? BMW나 토크 벡터링 시스템 같은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자른 트랙션에다가 구동축에다가 모자른 트랙션에다가 좀 넣어주는 거야. 보냈다가 뺐다가 이런 하는 방식 있잖아. 그 방식으로 넣어줘서 앞쪽에서의 트랙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를 뒤쪽으로 좀 많이 보내고 이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그 뒤쪽으로 그 간다라는 느낌이 앞쪽에서가 적어서 뒤쪽에서 좀 해줬던 느낌이 나지 않았나. X3를 탔을 때는 이거 뭐 이 가격대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할인해서도 팔아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차를 탔는데 돈을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트라인 시청자분들은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좀 까주고 좀 대변해주고 우리를 해주는 거를 원하는데 내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니 좋은 건 좋다고 또 얘기해줘야지. 자, 그러면 엔진 얘기 좀 해주시죠. 엔진은 네. 그 보통은 이제 다른 차들은 인젝터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 양에 맞춰서 동일하게 그냥 칙칙 뭐 쏴주는 뭐 이런 식이야. 그렇지. 근데 얘는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폭발이 일어났을 때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좀 그거를 분사량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 실린더마다 그래서 계속 미세하게 각 실린더 조절하는구나. 미세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인식을 하고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타입이다. 사실 이 아이아트라는 그러면 기술은 출력보다는 연비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기술이겠네. 근데 사실 이런 게 있다. 연비가 좋은 차들은 출력도 좋네. 출력도 대부분 다 좋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 폭발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잘 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진 부조 생기면 기름을 많이 먹는데 차는 안 가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엔진 자체는 좀 오랫동안 써온 엔진이야. 1세대 페이스리프트 때부터도 계속 써왔던 맞아, 엔진이고. 계속 써왔던 엔진이야. 이제 요 전에 쓰던 게 이제 요거 5기통, 직렬 5기통을 지금 기통수를 하나 잘라가지고 4기통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다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엔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차주분께서는 이 차량을 이제 뭐 난 출력도 마음에 들고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셨어. 근데 나도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긴 하거든. 근데 차의 밸런스라든지 그 가지고 있는 셰시의 강성 그리고 트랙션을 전달해주는 그 느낌들로만 판단했을 때는 출력이 더 좋아도 출력이 된다? 조금 더 좋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더 좋아도 전혀 문제가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형, 이 차가 가솔린 모델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T6 모델이 있지. 그러면은 그 T6 모델을 형은 일단 추천해 줄 수 있겠네. 아니지. 근데 사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연비가 어쨌든 간에 개솔린 모델보다 디젤 모델이 훨씬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를 디젤 모델을 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사실 연비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차라리 지금 요새 나와 있는 이제 D4 모델이 단종이 됐고 D5 모델이 나왔다고 하니 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지금 이제 왔는데 고성능으로 한번 타볼게. 네. 수동이 되게 재밌어 이게. 앞에 잘 감긴다. 앞쪽이 WC1 타입이거든? 앞에 왜 이렇게 잘 감겨? 정말 잘 감겨.
이게 지금 빗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간 게 있어. 내가 이런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할 수. 너무 잘 들어와. 죽이지 진짜. 야, 앞이 막 그냥 막 해집으면서 다 노면을 다 찾아다니는 느낌. 스티어링 느낌이. 그 형이 그때 산타페 얘기하면서 앞을 소프트하게 세팅을 해서 그립을 살려서 좀 안 밀려나도록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얘도 혹시 그런 느낌이야?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 솔직히 산타페라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감겨지고 빗길이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산타페 지난번 때도 상당히 좋았어. 상당히 좋았는데 그거는 세팅에 의해서 쇼겁슈바 세팅에 의해서 그 조향을 앞쪽을 프론트를 잘 찾아가는 느낌인데 너 옆에 사는데 너무 잘 들어오지 빗길인데. 깜짝 놀랐어. 그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 그 산타페 같은 경우는 맥퍼슨 타입이야. 맞아, 앞에가 맥퍼슨. 얘는 WC7 타입이야. 맥퍼슨 타입의 쇼겁슈 마운트를 딱 열어보면은 맥퍼슨 타입은 이렇게 정렬로 이렇게 딱 돼 있다. 이거 본넷 열어보잖아. WC7 타입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론트 쪽에 쇼겁슈바의 그 세팅이 무르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앞에 추종성이 상당히 좋아. 그래서 조향 추종성이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그리고 또 보면은 프론트 쪽에 보면 하체에 구성물들이 알루미늄으로 또 가벼운 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넣어놓은 거야 지금 구조적까지. 보통 맥퍼슨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미리 넣어야지 날아갈 거 계산하고 내가 넣거든. 근데 얘는 그냥 넣으면 바로 들어와 그냥. 그러니까 계속 수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구조적인 차이가 세팅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사실 그거였잖아. 우리 그때 지난번에 산타페 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느끼는 게 마지막 터덜터덜하는 게 셰시로 온다라고 얘기했었어. 맞아.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니까 아예. 그 몸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현대자동차도 자료 그때 조사할 때도 뭐 초고장력 강판 뭐 다 써 있고 뭐 그림 그려져 있고 했는데 그렇구나. 몸으로 타는 느낌. 뭐야. 이거였고 얘는 그림하고 매치가 되는구나. 일맥상통이 돼. 몸으로 느껴지는 게 그렇게 와. 실제로 진짜로. 미션 반응 속도 상당히 빠르고. 자, 시프트업. 체결감이 되게 좋아. 딱 넘어갔을 때 다운.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깔 게 없어 진짜. 미션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러면 깔 걸 좀 찾아볼 겸 해서 여기 잠깐만 세우고 잠깐만 쉴까. 나 미안, 나 또 멀고 있어. 아 그래? 아 내가 뒤에를 안 타봐가지고 너 운전을 좀 하고. 고마워. 형 뒤에 좀 한번 타봐. 아, 감사합니다. 안전히 모시겠습니다.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 또 뒤에 타고 그러면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뒷자리에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공조장치도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거기 예쁘게 잘 돼 있다.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느낌도 또 괜찮아. 뭐 뒤에 보니까는 220V 꽂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트 착자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가죽이 되게 말랑말랑한데 부들부들해. 이게 보통 가죽 시트 느낌의 그 딱딱한 그 느낌이 아니야. 되게 말랑말랑해. 참고로 이 좋은 가죽 시트를 사용하는 걸 이제 그 편의를 누리시려면 인스크립션 모델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가죽 질감 진짜 좋은 것 같아. 보통 뒷좌석 타면은 가장 불편한 거 중에 하나가 등받이 각도란 말이야. 등받이 각도인데 등받이 각도가 얘가 좀 서 있거든. 서 있는 게 안 불편해. 등받이 각도 대비 편한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 뭐? 이 가죽 시트인데 약간 그 라텍스나 그런 젤리 같은데 약간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되게 편하네. 모르겠어. 근데 등받이 각도가 이래가지고 앉아있을 때 푹신한 감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서 있으니까 이게 장거리를 갔을 때 이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 뒷자리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나요, 이 차는? 안 돼. 각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없어. 수납함도 상당히 많아. 옆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가운데 나오는 것들.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게 뒷좌석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딱 따로 나와. 이건 뭐 웬만한 차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도 컵홀더 2개 꽂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난 이게 손잡이에
구멍 뚫려 있는 거 되게 싫어. 아, 그거 극혐이야. 근데 이거 안 뚫려 있어. 겁나 싫어 진짜. 넣을 수 있어.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돼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도 앞좌석 대비는 뭔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앞이 너무 고급스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그래도 조화가 되게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쪽에 가랑이 사이 쪽에 보면은 여기도 수납함 같은 게 있거든. 책 넣고 뭐 아이패드 책이나 넣고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잘 손을 넣어보면 고무 같은 게 바닥에 뭔가 닿여. 그래서 고무 닿여서 여기다 뭘 넣어도 급정거했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지 미끄러지지 말라고. 않게끔 돼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어. 이 도어 포켓 안에도 물건 넣었을 때 뭐 이제 그런 다기락 소리 같은 거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고무로 다 싸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이런 거 디테일이 좋아 지금. 그 판 스프링 때문에 유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 뒷좌석 느낌. 근데 아까 이제 괜찮다라고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시긴 그 했지만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지턱이나 이런 데 안 좋은 길 좀 가지고. 괜찮아. 진짜 좋아. 스프링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판 스프링 타입. 야, 좀 신기하네 이거. 방지턱이요? 야, 두 번에 딱 끝나네. 안 끝났나요 지금? 이걸로. 지난번 X3로 표현해줄게. 오케이. 이걸로 설명해줄게. 오케이. 이 느낌. 이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아. 첫 번째, 리어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세팅을 잘 잡았다. 두 번째, 셰시에 대한 강성. 터덜터덜하는 느낌 없어. 마지막 세 번째, 쿠션감. 이 쇼바의 시트의 쿠션감.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냥 편한 느낌이 나네. 옵션. 우리 이 얘기 안 했네. 뭐? 얘가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이 나 해봤어. 반자율주행이 끝내줘. 이게 또 타봤어. 진짜 작살나더라. 좋지.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 저희 뭐 절대 저희 차 대전 가서 받아온 거 맞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 X3와 비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율주행 기능 하나 때문에라도 이걸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X3에는 그때 빠져 있었어. 빠져 있었는데 얘는 기본 옵션으로 그냥 들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또 되게 좋아. 얘는 나도 그 보통 요새 리뷰를 하면서 팔로우 시스트 이거를 다 한 번씩 다 눌러보거든. 다 해봤는데 얘가 일단 1등 먹었어. 근데 1등 먹은 거가 약간 쌍벽을 이루는 게 저거야. 테슬라. 테슬라하고 쌍벽을 이루는데 이 녀석이 좋았던 게 뭐였냐면 내 차에도 있거든 그 기능이. 근데 내 차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걸 누르고 가면은 중심을 못 잡아. 핸들이 맞아. 이래. 그 왔다 갔다. 차선 안에서 놀잖아. 계속 왔다 갔다. 불안하게. 얘는 그냥 딱 이래놓고 이러고 가더라고. 센터를 잡아. 잡으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사실 감탄했어 솔직히 그 부분까지. 그래서 깔 거! What? 내비게이션은 역시나 쓰레기입니다. 이 좋은 차에 이거 진짜 참 안타까운 건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들이 한국에 수입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많이 작업을 했었어. 작업을 해가지고 뭐 아이납이나 뭐 이런 맵들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한국향 버전으로 만들어서 나왔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걸 안 해. 무조건 자체 맵을 쓰는 이유가 이 클러스터 때문에 그래. 어떤 거? 클러스터 때문에. 요즘에는 풀 디스플레이 계기판들을 많이 쓰잖아. 풀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여기 화면에 연동된단 말이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국산 브랜드들, 그 내비 브랜드들을 못 쓰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좀 아쉽긴 해. 하나 조금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뒷좌석 시트의 그 엉덩이 쪽하고 이제 허벅지 쪽을 대주는 데 있잖아. 이게 좀 짧아. 그래가지고 이제 허벅지 안쪽까지 더 나오면 더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좁은 느낌? 등받이는 길어 되게. 상당히 긴데 다리 쪽에는 너무 이거를 외국 애들 다리도 길 텐데 좀 약간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 내 사이즈로 맞춰져 있나 보다. 내가 RPM을 많이 영역대를 써가면서 달려봤는데 후반에 되게 힘은 없어 진짜.
그 부분이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초반발이 좋고 후반발이 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아 미션도 좋다. 미션도 좋아. 부들부들하다. 변속속도 빠르고 변속도 빠르고 체결감도 되게 괜찮고 부드럽게 잘 연결돼서 걸리고 막 쏠 때 산타페처럼 이렇게 변속 멍 때리는 것도 없었죠? 없어. 그런 거 아예 없어. 참 어떻게 단점 찾기가 더 어렵네 참. 아니 근데 한 가지 나는 좀 기분이 좋은 건 있어. 독일 3사가 약간 너무 깝치는 느낌이야. 너무 깝쳐. 그래서 뭐 지나 짱이야 무조건. 무조건 항상 판매량도 그냥 탑 1, 2, 3고 아니 물론 차 좋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조금 더 긴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좀 좋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대로 한 5년 10만 년 한 10년만 더 하면은. 맞아. 맞는 얘기인 게 사실 이번 축구에서도 그랬지. 어저께 안정환이 해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뭐라고? 독일 너무 지들이 잘하는 줄 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한번 밟힐 때가 됐다고. 한번 밟힐 때가 됐다. 축구 딱 그대로 된 거야. 스웨덴이 지금 다 올라갔잖아. 조1이야 스웨덴이. 맞아. 근데 지금 독일차 다 까고 지금 우리의 리뷰에서도 지금 짱을 먹고 있는 거지 상황인 거지. BM 벤츠 아우디 보고 있나? 저희 뭐 이쯤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총평하시죠. 그럽시다. 아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모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총평은 계속해서 저희 범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번 볼보 편은 아쉽게도 계속 수중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킷에서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일반 도로에서 다시 타니까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중에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주행 성능에 관련돼서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X3도 게임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BMW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저중심 엔진, 그 다음에 엔진을 안쪽으로 상당히 당기는 무게 중심을 많이 맞추는 설계를 계속 고집을 해왔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SUV 차량도 진입대 요인 현상, 그러니까 오버가 나려는 돌려는 성질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뉴트럴한 주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너에서 더 빠르게끔 진입을 던져 넣고 던진 상태에서도 차가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말 그대로 볼보의 그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주행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셰시 강성이 상당히 좋아서 그거와 같이 뭔가 잘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었습니다. 볼보 코리아한테 부탁드리는 바는 차를 잘 원활하게 좀 수급을 해달라는 부분인데 자신 있게 파세요. 괜찮습니다. 네, 정말 좋은 차를 잘 만든 것 같고 오히려 이 볼보 코리아보다는 BMW, 벤츠, 아우디 독일 3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니네 더 이상 이렇게 차 만들지 않으면 반전되는 상황이 아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청자분들이 또 영상을 보시면서 야 이거 너무 너네 이거 너무 이렇게 빨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차를 운행하는 또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괜찮은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 얘기를 듣고 차를 타셔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믿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벤츠, BM, 아우디 긴장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차량에 협찬해 주신 우리 대전에 계시는 차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토라인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ach line, the more the faster.